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시간에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교육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태아에서부터 초, 중, 고교 시절까지 받은 교육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영유아기 교육에 대해서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3주 동안 계속 나오게 되십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사람 연구하는 예. 그 건강과 교육 연구하는 경제학자 김현철입니다. 건강과 교육. 네. 예. 경제학 교수시고 의사시고 네. 그런 아주 특이한 경력의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십니다. 영유아기가 우리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영유아기라고 하죠? 사람이? 영아는 그 돌 이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 돌 이전. 네, 보통 유아는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만 6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육을 영유아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그 신문 칼럼에 뱃속 10개월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칼럼을 쓰셨던 적이 있죠? 네네네. 그만큼 중요합니까?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중요성에 대해서 언제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계셔서 속담도 있죠. 태교 잘해라,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과학적으로 정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제대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넘어서. 부터 시작됐고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스페인 독감, 1918년에 스페인 독감 연구한 것이 그게 거의 첫 번째 제대로 된 사례인데요. 예. 그 100년 전에 이제 지금 코로나처럼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랬을 때 한 아주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임신이 되었던 태아와 그 전과 그 후에 임신이 되었던 태아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게 20세기 초였나요? 스페인 독감이? 1918년이었습니다. 와, 근데 그때 이런 조사를 했군요. 아니, 지금 돼서. 지금 돼서? 1980년이 돼서 1980년, 90년이 돼서 도대체 이 사람들을 60년, 70년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본 겁니다. 와, 대단하다. 네. 그랬더니 예. 당시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특별히 감염됐던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애들은요. 고등학교 갈 확률도 확 줄고 나중에 장애인 될 확률도 늘고 임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생자가 될 확률도 늘어나고 결국은 일찍 죽고 이런 일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 당시에 스페인 독감에 걸려 있었다면 임신 중에 걸렸다면. 임신 중에 걸렸다면 네네. 치명적이군요. 굉장히 치명적인데 혹시 예. 오늘 그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예. 이게 코로나19도 그런 거 아닌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코로나19는 그 스페인 독감과 좀 달리 스페인 독감은 젊은 세대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젊은 엄마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코로나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 노년층한테 치명률이 높고 그랬었잖아요. 코로나는 그랬죠. 예. 요 스페인 독감은 장년층도 그랬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군요.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감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영양 섭취랄지 방사능 노출이랄지 공해랄지 스트레스랄지 뭔가 전쟁이랄지 한국 전쟁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 뒤로 다 연구가 되었고요. 한국 전쟁은 그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이 연구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요. 한국 전쟁 중에 이제 1951년, 52년이 되면 중부 전선이 계속 이제 그 전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애들은 이제 애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렇죠. 평생을 훨씬 더 낮은 교육 수준, 그다음에 좋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근데 중부 지역에서 태어난 애들은 50년생과 53년생, 54년생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지만 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분들은 그런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 남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총알이 빗발치지 않는 그런 곳. 네, 그런 곳에서는 그냥 일상을 살아갔으니까 물론 그렇죠. 힘들었지만 하지만 중부 전선에서 태어났던 친구들 그런 분들은 51년생, 52년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야, 이게 전쟁도 영향을 태아에 확실히 미친다. 확실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런 공포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장에도
지능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네. 거예요? 네,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 건강 다. 네, 지능, 건강, 그다음 노동시장 참여율,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 그런 것까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평화 시기에 영유아기 때 네네. 또는 태교를 할 때 네.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임신 기간도 물론 중요하고요. 예. 그 영유아기도 사실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경제학자들이 놀랍게도 이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요. 예. 밝혀낸 바 중에 하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이 오히려 중고등학교 또 성인이 되어서 받는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그 비용 편익이 더 세더라. 이런 사실을 좀 밝혀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뭔가를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군요. 뭔가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예.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비인지 기능입니다. 비인지 기능이라고 하면은 자존감, 참을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창의성.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죠? 특히 이제 자존감이나 자존심은 좀 네네.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자존감을 높이고 효능감, 참을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을 영유아기 때 아이들에게 주려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상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잘 연구가 아직 다 미처 못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한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영유아 교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지적 자극도 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예. 상호 교류하는 예.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성인기에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이 비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 함께 좋아지면서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더라 예. 하는 연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헛갈리네요. 왜냐하면 쌍둥이랄지 왜 우리가 그런 다큐멘터리 보잖아요. 네네. 미국의 입양간 쌍둥이. 네네. DNA는 똑같아. 네. 근데 뭔가 삶은 달라. 네네. 그건 이제 가정 환경이나 소득 수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네. 아니면 또 DNA가 그 결정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네. 굉장히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고요. 예. 우리 부모가 사실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DNA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사실은 부모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80%, 90%를 다 차지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성공해도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덕으로 성공한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래도 환경적인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우한 청년들, 불우한 아이들은 국가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굉장히 나중에 그 좋은 아웃컴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유아 교육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은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가정 환경도 좋고 이런 집이 아니라 그럼 잘하겠죠, 거기야.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가만 놔두면 학대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까지 포괄해서 예.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주는 것은 국가가 이제 꼭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네. 어린이집이나. 네네.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맞벌이를 그 시간에 좀 안 하더라도 네. 엄마가 이게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서 굉장한 논쟁거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답은요 사람마다 다르다인데요. 사람마다 다르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엄마가 맞벌이를 했을 때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없을 때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느냐. 집에서 만약에 집에 있더라도 조부모라든지 아니면 도우미가 굉장히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은 어린이집 간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방임되고 학대까지 아니라 방임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린이집 가는 게 더 좋은 훨씬 건데요. 낫고. 네. 네. 평균적으로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노르웨이 유럽 쪽에서 연구를 보면요, 이제 영유아 집이 이렇게 쫙 늘어났을 때 그 늘어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해 보면요, 아, 그런 연구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대 80년대 일이거든요. 예.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아이들의 80% 70% 80%를 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이게 맞냐, 이런 좀 자성이 벌어졌어요. 그렇지.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기르고 싶으면 또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갖고 이제 영유아를 집에서 기르면은 돈을 이제 그거에 그 어린이집 보내는 거 액수만큼 이제 보조해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랬더니 또 올라갔어요. 아이들의 성취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아이들은 어린이집 간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나은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 묘하네. 묘하죠. 이번에 코로나19에 아이들 집에 있었던 아이들이 중상위층이 오히려 더 나았었다며요. 그렇죠. 그거랑 이제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고, 예. 집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집은 어린이집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그 2세 미만, 1세, 2세 애들이 지금 80% 이상 90% 어린이집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요. 뭐냐 하면, 내가 어린이집을 보내면은 정부에서 보조금이 이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맞아요. 나오는데요. 예. 내가 집에서 애를 키우면은 10만 원, 15만 원 나옵니다.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렇죠. 이제 이러면은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안 보내면 손해네. 어린이집 안 보내면 손해네. 경제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겠죠.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예.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폐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 집에서 나는 키울 수 있고, 이거 우리 부모님이 돌봐줘서 나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불공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시설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게 더 유리한 집까지도 모두 다 이제 보내게 되는 현상이 그러네요. 지금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뭐 바우처 형태로 다 준달지. 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어린이집 보내건 집에서 키우건 조부모한테 맡기건 똑같은 양의 정부가 그걸 차별하지 말고 같은 액수를 주면은, 그렇죠. 가장 부모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예. 그래서 본인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왜곡시키지 말고 똑같은 액수를 주라. 이게 주라. 이제, 저희 그러면 주입니다. 그 가난한 극빈 계층, 특히 이제 뭐 먹고 살 것도 없다.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다른 쪽에서도 받고 뭐 이것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예. 이제 영유아 그 보육이 거의 무료잖아요. 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누리교육 과정들을 보면은 아이들의 공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정서라든지 비인지 기능까지도 예. 잘 포함되어 있고요. 저소득층이 지금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굉장히 모든 계층을 잘 포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잘 진행하고 있다. 저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아휴직 기능은 더 활성화돼야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영유아 교육, 보육과 예. 엄마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엄마가 돌볼 수 있으면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의 핵심 조건이 뭐냐? 엄마가 그럼 그러기 싫어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경력 단절 때문에. 경력 단절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엄마가 경력 단절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원하면은 아이를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육아휴직을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게 도와줘야 된다. 엄마든 아빠든. 엄마든 아빠든 예. 모두 다 도와줘야 되고. 예.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회사 쪽에 보면 코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육 예산, 교육 예산이 굉장히 지금 많아서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거의 교부금 숫자는 거의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단순히 꼭 이 영유아 교육에만 집중한다면은 결국은 육아휴직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같이 만들어놓는 것이 사회 발전 모든 것이 시스템 하나로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개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 키우고 계신 최강 시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귀가 쫑긋하고 지금 듣고 계셔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킹카님이 영유아기를 엄마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똑같은 말씀이시고요. 네네. 이경희님은 주 양육자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지금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대곡교 지점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서 오늘 오전 9시 10분쯤에는 수위가 보수위가 초과가 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한강 탄천 인근 서울 성남 지역 주민들 유의 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혹시 야영 중인 행락객이나 낚시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해 주시고요. 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 꼭 지금 라디오, TV, 스마트폰 통해서 홍수 상황 그리고 기상 상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가 590-9990부터 8번까지예요. 예, 연락 주시면 예, 확인 가능하고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